홍콩 후짜. 네, 우리 구독자분들, 홍콩 패밀리분들 중에서 이 방법으로 나는 이제 단어를 아이가 공부하게 한다. 과연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미리 오디오를 듣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읽으며 모르는 단어는 줄만 긋고 유추하게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줄 그은 단어는 미리 찾아 놓은 후 다음날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게 합니다. 이 방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요거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리 오디오로 듣게 한다. 굉장히 뭐 좋죠, 그죠? 아이가 이걸 듣고 이제 하는 게 좀 습관화가 돼 있다라고 하면 오디오로 들으면 소리를 어떻게 보면 입력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디오를 미리 듣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읽는다. 뭐 소리 내서 읽든 아니면 뭐 묵독을 하든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 본인은 모르는 단어를 줄 긋고 하이라이트 시키고 유추하게 한다. 본인이 유추하게 하는 과정까지 왔고 애가 잘하고 있다면 굉장히 이건 좋은 방법이죠. 소리로 입력을 하고 이제 읽으면서 하고 그거를 시간을 두고 곰곰이 유추하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줄근 단어 미리 찾아 넣는다. 이거는 어머님이 직접 찾아 넣는 건가요? 어머님이 찾아 넣는 건가요? 아이가 찾는 건가요? 아이가 찾는다면 저는 반대고요. 학습량이 너무 늘어나고 노동량이 늘어나니까 애가 영어 공부 자체를 굉장히 뭔가를 많이 찾아야 되는 거다 인식을 하니까 그거는 반대고 어머님이 찾게 하고 찾고 그 다음에 다음날 더 한번 읽어보게 한다. 저는 이 지점에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애가 지금 오디오로 듣고 본인이 읽고 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즐거움으로서의 리딩 영역이 맞아요. 근데 줄 긋고 유추하게 한다? 줄을 긋는 거 조금 약간 노동이 좀 가미되지만 유추하게 하는 지점은 또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죠? 되게 좋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볼 때는 비겼다.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줄 긋은 단어 미리 찾아놓은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게 한다라고 하면 애가 즐거움으로써 쭉 이어나가야 되는 게 자꾸 그 단어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묶여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친구가 이런 양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씩 쭉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어떻게 보면 즐거움으로써 이렇게 쑥쑥 슥슥 읽어나가고 이제 완독을 하는 과정 쭉 이제 직진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맥 파악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전부 뭐 유추하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음날 또 읽어보게 함으로써 모르겠어요. 아이가 그 지점에서 나는 이 지점이 너무 좋아 즐거워 할만해 라고 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또 읽어보는 거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좀 그래도 좀 이걸 물으세요. 책을 읽는 게 좀 재미있어? 다음 게 좀 빨리 읽고 싶어? 요 지점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의 의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애는 잘하고 있는데 근데 애가 거기서 조금 뭐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 라고 만약 이런 정도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 그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조금 용감하게 약간 앞으로 슥슥 왜냐면 이미 유추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제가 볼 땐 지금 봤을 땐 충분한 것 같은데 학습자한테 좀 저는 그 의향을 아까처럼 물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애가 뭐 괜찮고 지금 과정도 충분히 재밌고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너무 좋다라고 하면 뭐 계속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살짝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그러면 뒷부분은 좀 생략하고 그냥 슥슥 계속 나가볼까?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비단 이 방법이 있어서 어떤 친구한테는 굉장히 잘 맞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학습자 친구를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보면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게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자체가 저는 어머니, 아버님 굉장히 좀 열려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이한테 어느 지점은 다시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어느 정도 또 주도하는 부분도 있어야 이게 나중에 뒤로 갔을 때 엄마 아빠가 점점 방목이 됐을 때 아이 스스로 뭔가 주도하는 그런 힘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주도성이라는 관점이 있었을 때는 이 전반적인 것 중에서 나중에 그 절반 정도 미리 찾아 놓은 다음에 다음날 더 읽어보게 하는 거. 분명히 이제 어머님의 굉장한 정성이 들어갔지만 그쪽 과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살짝 공을 그 지점에 있어서 넘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메타인지 굉장히 강요를 하고 자기 주도성, 인생에 있어서 자기 주도성이 얼마나 높은지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고 학문적으로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인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는 분명히 잘하고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을 거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신경을 잘 써주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웬만하면 이런 질문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전달한 의도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꼭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아이가 지금 충분히 즐거움으로써 읽기를 잘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어릴 때 아이가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점이거든요. 그거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필요 요소로서 기법인지 아니면 이 기법이 그 즐거움을 훼손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방향을 조금씩 틀고 이제 어느 정도 딱 정착했다 싶으면 그거를 루틴화 시키면 아이도 즐겁고 어머니 같은 경우도 큰 그림 방향이 보이니까 굉장히 좀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뭐 물론 아이들한테는 100명의 아이들한테는 100명의 어떤 접근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추 학습자 성향을 고려했을 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존재를 합니다. 그 방향 안에는 아이가 어느 정도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이가 과연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인지를 할 기회를 주었느냐, 아니면 그 기회조차도 부모가 보고 판단해서 박탈하진 않았느냐. 그쵸? 그 기회를 주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쨌든 그 기회를 줬으면 그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는 아이한테 굉장히 값진 굳은 살이 되고 역시나 부모한테도 내가 요거밖에 보지 못했구나. 내 세계관을 더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이제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우리 홍콩댐 분에게 또 이렇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응원 좋은 또 경험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